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이병춘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계절별로 우리나라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 대한 소개인데, 총 20페이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요. 소프트한 주제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천체나 이런 데서 관심도 있었고 자주 하늘을 쳐다봤는데, 요즘은 좀 심심했던 차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입니다. 이게 최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궤도 안탈까지 실패해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50% 성공이라 하던데, 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 90% 성공했다고 보고요. 설계, 제작, 발사 다 우리 힘으로 다 쏘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보면은 한 1.5톤급 실용 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까지 올릴 수 있는 발사체인데 세계 7번째 수준이라고요. 내년 5월에 다시 쏘아 올린다고 하니까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별이라는 존재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물론 뭐 과학이나 기술 발전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좀 신비함을 주고 뭐 목표나 뭐 성공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공인된 별자리 수는 한 88개라고 합니다. 항도, 그러니까 지구 공중 궤도를 따라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 12개, 그 다음에 북반구 쪽에 28개, 남반구 쪽에 48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공인된 별자리는 88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가지고 주곡성이라고 하는 북극성 근처의 별들은 1년 내내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이런 것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녁 이제 8시에서 10시경에 보이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밝게 보이는 1등성, 2등성, 3등성 기준으로 그걸 이어가지고 동물, 뭐 물건이나 신화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별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항도 12궁이라는 기본적인 별자리인데 계절별로 대표되는 12별자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자리나 쌍둥이 자리, 사자, 정갈자리 등이 있고,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이제는 뭐 동양에서도 이렇게 전파되어 있지만 이거 기준으로 별점도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매일 계절별로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고 하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별자리인 기준점인 북극성을 보시면은 북극 하늘,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북쪽 하늘, 그러니까 작은 곰자리 꼬리에 위치한 별로서 학교 다니실 때 뭐 지구과학 시간이나 이런 때 배웠을 건데 참는 방법이 북두칠성을 이용해 가지고 국자의 끝단부 두 별을 연결해 가지고 5배 연장할 때 만나는 별, 그 다음에 카시오피아에서 자리 잡을 때는 W자 그렇게 연결한 부분에서 다시 또 5배 거리에 있는 성이 이제 별이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친숙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절별 별자리를 보면은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는 처녀자리, 목동자리, 사자자리 등이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위치에서 밝게 보이는 별들을 연결해 가지고 봄철 대삼각형, 이렇게 뭐 아크투루스나 스피카나 처녀자리에 밝은 별들을 연결해 가지고 봄철 대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두칠성의 손자리 끝부분을 연결해가지고 구미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곡선을 만드는 게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현재 보면은 처녀자리고 목동자리고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형상이 뭐 그런데 이제 형상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도 있는데, 그거 보면 더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용을 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은 별자리하고 이제 각 형상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 재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철 별자리입니다. 대표적인 별자리로서는 백조자리, 금문고자리, 독수리자리 등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또 여름철 대삼각형이라는 거 있는데, 각 대표 별자리 중에서 이제 밝은 별 기준으로 연결해서 지정을 한 거고, 여기서 보면 우리한테 친숙한 이제 7월 7석에서로 만난다는 기울성, 진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을 하늘 별자리는 페가수스나 안드로메다, 물고기 자리 등이 이제 이 대표 별자리에 속하고, 또 가을철에 볼 수 있는 사각형이라고 해서 이제 페가수스 자리를 이루는 4개의 밝은 별을 연결한 거고, 참고로 이제 가을에는 밝은 별이 없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별자리나 별들을 좀 인식하기가 좀 힘든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겨울철 별자리인데, 겨울철에 이제 별자리 관측하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밤에 이제 수증기가 가라앉으니까
밤하늘이 맑아지는 결과 때문에 별자리가 좀 더 밝게 보이고, 여기서 이제 겨울철의 대표 별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온 자리, 큰 개, 작은 개, 쌍둥이, 항소자리 등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밝은 별자리 기준으로 별들을 이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대삼각형, 대육각형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별자리 지도인데, 이제 계절별 각각의 별자리를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봄, 여름에 이제 각 방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이제 별자리 정보입니다. 실제로 뭐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씩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자리에 친숙해지고 또 그러면서 또 힐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별자리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빨리 이해도를 높이면서 별자리를 보면은 이제 천문대를 가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많은 공립천문대나 사설 천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천문대는 그러니까 전체 관측관에 이제 전체 만원경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천문대도 많이 있으니까 가족이랑 방문해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별은 밤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가야 되지만은 전체 투영관이 있는 천문대는 낮에 가도 이제 가상이지만 체험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가려면은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방문 전 예약이나 사항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천문대를 보면은 양평에 있는 중리산 천문대, 그러니까 여주 세종천문대, 국립과천과학관에 있는 천문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과천과학 천문대는 가봤는데요.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도 있고, 이게도 이제 전체 투영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들어가서 이제 투영관 천장에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그게 눈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 위치별로 어느 부분이 이런 별이고 어느 부분이 이런 별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가까운데 이제 뭐 어린이 천문대가 분당 쪽에 있다고 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분들은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천문대인데요. 양구에 있는 국토중앙천문대, 행성 우리별천문대, 그러니까 영월 별마루 천문대.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거는 네이버나 이런 댓글 기준으로 봤을 때 가봤던 분들이 좋은 평점을 남긴 그런 기준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은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천문대가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굳이 천문대를 안 가더라도 별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아주 많은 천문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백산 천문대, 칠갑산, 대덕전파 천문관, 국립중앙과학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천문 동아리 이런 걸 할 때 소백산 천문대를 사실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겨울에 아주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기억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별을 관측을 하고 뭐 이런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밤하늘 별을 못 보고 술 먹고 머리 앞에 새롱거리는 별만 보고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에 있는 천문대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영천 보현산 천문대,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울산 천문대, 김해 천문대 이런 쪽이 좀 유명한데요. 김해 천문대는 애들이 어렸을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애들하고 이렇게 가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관측도 해보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우리 애들은 좀 어렸을 거든지 별 모양 가자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보시다시피 남원 하늘마을 천문대,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빛골 천문대, 그 다음에 순천만 천문대, 그다음에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 좀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로가 발사되는 고흥나로도 쪽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비대면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별,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앱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소개되고 있는 건 스텔라리움이라고, 요 앱을 설치를 하면은 PC나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이제 60만 개 이상의 강성 정보도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군과 별자리 그림을 이제 좀 리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운 사진이나 그런 부분도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실감 있는 대기와 일몰, 일출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업로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또 오프라인 전문대에서도 유튜브 등이나 이런 통해서 강의를 올려놓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특별히 뭐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저 뭐 일식이 생기거나 월식이 생기거나 뭐 헬리 예성이 나타난다거나 유성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이제 중계하고 영상물을 업로딩 많이 해놓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제 방도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좀 더 관심이 있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천문대 및 관련 사이트도 이제 쉽게 접촉해가지고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별점입니다. 각자 이제 생일 기준으로, 양육 기준으로죠. 별점을 한 번씩 이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천칭짜리던데 이걸 보면서 저는 물론 모든 설명이나 이런 기준에는 예외가 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여기 있는 자기 자리하고 여기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 이런 분들 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별들에게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뭐 이것 보고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좀 올드 세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아니면은 뭐 혼자서라도 밤하늘의 별들 한번 쳐다보는 그런 유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